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간판 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보니까 우리가 간판 읽기를 5번이나 했더라고요. 오늘이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 아니면 커피빈 이런 것처럼 상호명에 대해서 공부했다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지나다니다가 많이 보이실 법한 예를 들면 뭐 ATM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커리 같은 좀 우리가 주변에서 정확히 간판은 아니지만 간판 뒤에 붙거나 아니면 다니면서 쓸 일이 많은 단어죠. 많은 단어 5개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Play Store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네,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한국말로는요. 플레이 스토어예요.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네, 아마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에 무조건 깔려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따라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네, 한국말로는 그 밑에 제가 그냥 플레이 스토어라고 써놨네요.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 플레이 스토어라는 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새로 딱 나왔죠. 나오면서 유튜브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기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뭐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보시면 은행 업무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걸 어플리케이션 내지는요 앱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 핸드폰에다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을 때 꼭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 플레이 스토어가 왜 이름이 플레이 스토어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이 플레이라는 게요, 우리가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네, 놀다, 내지는 악기를 연주하자와 같은 단어예요. 자주 쓰는 동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고요. store 하면 가게라는 뜻입니다. 이 가게라는 뜻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play store 하면 노는 가게? 아니면 즐겁게 뭔가를 하는 가게라는 뜻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의 편의도 요하지만 또 이걸 가지고 즐겁게 놀 수도 있고, 네, 여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도 엄청 많이 다운받고 게임 같은 것도 다운받고 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여러분이 다 쓰고 계세요. 지금 은연중에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플레이스토어 다 쓰고 있고요. 제가 이 플레이 스토어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밑에다가 app라고 해서 앱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앱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아니면 원래 이 앱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그 옆에 제가 좀 길게 써놓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appl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도 application이라는 거고요. 정확히는 이 application 자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휴대폰에서 쓰는 말 application은 보통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쓰여요. 네, 근데 application도 어렵고 응용 프로그램도 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옆에다 그냥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거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래요. 제가 가장 아랫줄로 먼저 내려와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핸드폰은요, 핸드폰은 크게가 아니죠. 핸드폰을 만든 회사는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삼성에서도 만들고요, LG에서도 만들고요, 애플에서도 만들고, 중국 업체도 만들고, 일본 업체도 만들고, 저기 유럽 가면 유럽 업체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다 봤을 때 딱 2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냐면요, 핸드폰은 여기 있는데 핸드폰을 구동하는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그게 2개예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라는 것, 그리고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iOS라는 것,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안드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요,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제가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게 바로 아이폰인데요.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운영하는 체제,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같은 거죠. 그게 바로 iOS인데요. 애플은 자기들이 만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iOS를 다른 회사한테 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들만 써요.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삼성, LG, 중국 할 거 없이 모든 회사들이 다 구글에서 만든 시스템인
안드로이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로이드 어쩌고저쩌고 TV에 뭐 많이 나오면 그거 그냥 운영체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삼성에서 갤럭시를 딱 샀어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원래는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카메라랑 액정이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 놓은 거에 불과하죠. 근데 이거를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딱 깔면 이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딱 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냥 안드로이드만 딱 깔면 네, 유튜브도 못해요. 카카오톡도 못해요. 인터넷도 못해요. 네, 근데 이 안드로이드를 깔아놓고 요즘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휴대폰 회사에서 요거를 안에다가 미리 깔아서 여러분이 딱 개봉하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딱딱한 하드웨어 우리 배웠었죠. 기계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깔면 이제 화면이 켜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거기서 뭘 하려면 앱이라는 걸 다운받아야 된다. 앱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라고 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내지는요 간단하게 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카카오톡도 프로그램이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게임 같은 거 즐기고 계신다거나 스케줄 관리하시는 스케줄러가 있으시다면 네, 이건 역시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대부분 다,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 아이폰이 쓰는 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물론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맞고요. 하지만, 휴대폰으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거 옮기는 게 약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아이폰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플레이스토어가 없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가 없고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앱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가 똑같이 거기 가서 이제 앱 다운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구글에서 왜 이거를 만들어서 회사들한테 뿌리느냐면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유료로 파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는 무료지만 유료로 파는 프로그램 같은 거 다운받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일부 마진? 일부 차익을 좀 받아요. 수수료를 받고요. 무료 게임 같은 것도 광고해주고 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플레이스토어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운영체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삼성전자에서도 본인들 자신들만의 운영체제를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힘의 싸움에서 밀려서 결국은 구글이 시장을 싹 먹어버렸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장에 가지고 온 거는요, ATM이에요. ATM 안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ATM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ATM 뿐만 아니라 예전엔 사실 은행 업무 볼 때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폰뱅킹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셨어요. 벌써 그게 폰뱅킹 하신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뱅킹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고도화됐고 근데 옛날부터 ATM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ATM 저기 돈 뽑는데 라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친절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ATM의 약자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ATM을 가지고 왔어요. ATM이 한국말로 옮기면요, 자동 현금 인출기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영어로는요, 자, A, T, M 각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자를 가지고 왔어요. A는요, automatic, T는요, teller, M은요, mach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첫 줄에 있는 automatic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요. automatic. 자, 여러분, automatic 많이 들어보셨죠? 네, automatic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오토. 네. 우리가 예전에 일종 있었죠. 일종 여기 클러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거의 모든 차가 지금 다 오토로 돼 있죠. 그래서 가는 거 오른쪽, 멈추는 거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밟는데 제 클러치가 왼쪽 끝에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들 잘 아실 텐데
그게 이제 속도랑 상황에 따라서 기어를 수동으로 탁탁탁탁탁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바꾸고 또 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여전히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네, 오토매틱 아니고요. 그거를 매뉴얼이라고 해요. 매뉴얼로 이렇게 매뉴얼이 이제 손으로 한다는 거죠. 손으로 하는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다 이제 오토매틱이죠. 그래서 이 automatic이 사실은 자동의라는 뜻이에요. 왜 자동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속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손으로 기어를 1단부터 5단까지 계속 바꿔야 했던 걸 이제 우리는 운전할 때 딱 시동 걸 때 D에다가 딱 해놓으면 앞으로는 계속 가고 속도에 상관없이 계속 가고 뒤로 가는 거 뭐로 돼 있죠? R로 돼 있나요? 뒤로 가는 거에 딱 놓으면 뒤로 쭉 계속 뒤로만 가고 해서 더 이상 우리 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automatic이라고 하는 거예요. automatic 하는데 뜻은 자동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오토로 된다 이거 다 automatic에서 온 거고요. 그 오토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자동으로 잘 돌아가면 오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운전면허 땄던 좀 일화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일종 대형 어릴 때 23살, 23살 제대하고 23살에 바로 면허를 땄었는데 남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종 대형으로 따서 나중에 뭐 운전 버스 좀 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저희 아버지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트럭 같은 걸로 운전면허 따다가 중간에 달리다 시동 꺼트리고 그래서 운전면허 도로주행에서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 1종 대형이고 2종은 오토. 네, 그 밑에 있는 Teller 같은 경우는요. Teller가 우리 배웠던 적 있으십니까? T-E-L-L은 tell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tell이 이야기하다라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er 붙였습니다. 원래는 그럼 뭐죠? 말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teller 하면요, 말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가장 널리 쓰이냐면요, 네, 은행 창구에 가시면요, 우리 은행 가면은 이제 거기 은행 직원이 따다다다다 앉아있고, 어떤 분은 대출 상담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일반 은행 업무 봐주시는 분들 앉아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teller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teller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요, machine이라고 해서 기계라는 이야기가 기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machine 하면 그냥 온갖 기계들이 다 그냥 machine이에요. machine. 근데 우리는 사실 실제로 이 machine이라는 말을 사람에다가 좀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dancing machine. 그러면 춤 엄청 계속 잘 추는 사람, 또 무슨 머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다 갖다 붙이면 automatic, 자동의 teller, 은행에서 일 봐주는 machine. 그러니까 자동으로 은행 일을 봐주는 머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자동 현금 인출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ATM에 현금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다가 여러분 그냥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해외에 나가서 요새는 카드가 잘 되지만요, 가끔 돈을 찾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해외에 나가서 돈을 찾아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한번 찾을 때는 찾는 수수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찾을 때 뭐 예를 들어 한 10,000원을 내요. 그리고 그 수수료가 우리가 이제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있죠. 우리가 살 때랑 팔 때랑 예를 들어 달러를 살 때도 뭐 1,100원이다. 그러면 살 때는 1,150원 정도 줘야 살 수 있고 팔 때는 1,050원밖에 못 받죠. 예, 그런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는 spread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정확히 뭐라고 어쨌든 그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급할 때는 좀 찾았을 법해요.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에 나가시면요, ATM 외국에도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우리 그냥 카드가 전 세계에서 거의 다 돼서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다 카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딱 넣는데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요, 네, 이 옆에 있는 withdrawal이라는 단어를 누르셔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출금, 네, 내주는 인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withdrawal 알아두시면요, withdrawal 누르시고 그냥 금액 누르시고 비밀번호 딱 누르시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자,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금방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센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center, center, center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center, center. 네, 이게 약간 좀 center, 이렇게 고급지게 하셔도 되고요. center 하고 T 발음이 좀 나도 괜찮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밑에 써놨는데 아트 센터나 스포츠 센터,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정말 많이 쓰죠. art center, sports center.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하는데 이게 원래 센터라는 게 자, 어떤 뜻이냐면요. 가장 아래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left, right, center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left 같은 경우는요. 왼쪽, right는요. 오른쪽. 그 중간에 있는 건 뭐죠? 바로 center라고 해요. 네, center. 그러니까요. center가 그냥 중심부, 중앙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학에서도 쓰이고요. 의학에서도 쓰이고요. 원을 중심할 땐 cent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뭐 원을 생각해 보면 여기 원 안에 중심이 딱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중심으로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트 센터, 스포츠 센터, 뭐 요양 센터, 아동 센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센터는요. 우리나라 그냥 센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뭐 어떤 기관, 그런 것도 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쇼핑센터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언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중간에 있는 information center라고 제가, 이거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I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formation desk 내지는요, information center라고 해서, 네, 여행 가면 여러분들이 여행 정보 얻을 수 있는 곳,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에서 정보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information center라고 하고요. 참고로 좀 이야기하면요, left, center, right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야구할 때요, 우리나라 말로 외야수들 보면, 우리 딱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가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 좌익수, 오른쪽에 있으면 우익수, 중앙에 있으면 중견수라고 해서, 야구할 때, 외야에 3명이 서 있어요. 좌익수, 우익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근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좌익수는요, 그냥 left. 우익수는요, 그냥 right.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중견수는 그냥 center라고 합니다. 네,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네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걸 거예요. 네, 어떻게 읽냐면요, bakery지만요, 베이커리라고 한국말로 읽고요, 영어는요, bakery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bakery.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저기 누구누구 베이커리, 누구누구 베이커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어릴 때는 골목마다, 동네마다 누구누구 베이커리, 누구누구 빵집 정말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대부분 다 파리바게트 그리고 뚜레쥬로 이 두 개가 너무 많아서 예전에 동네에 있던 빵집들이 거의 다 상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커리라고 쓰고 있는 곳 꽤 많죠. 해외 나가셔도요, 여러분 이제 빵 사시려면 찾아보다가 저기 베이커리가 있다. 그럼 베이커리 가서 빵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오면서 베이커리라는 건 사실 다 대부분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단어를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요, bake라고 해서 첫 줄에 있는 bake, bake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뜻이요, 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bake를 하는데 뭐 빵을 만들 때도 bake, 어떤 거 구워서 만들 때도 bak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다가 bake 뒤에다가 ing, 우리 이제 단어 뒤에다가 동사 뒤에다 ing 붙이면 네, 동사는 뭐 예를 들면 굽다 이런 거를 굽기, 굽는 것처럼 동사를 명사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ing를 붙이면. 그래서 make 뒤에다 ing 붙으면서 뭐 e가 없어졌는데 뭐 이 규칙은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bak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baking 하면 근데 굽기예요. 내지는 굽는 것. 그래서 우리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거 있죠. 베이킹 파우더요. 네, 베이킹 파우더. 사실 저는 빵을 학창 시절에 만들어 봤나? 네, 베이킹 파우더가 뭔지 사실 잘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베이킹 파우더로 요새는 과일 같은 거 많이 씻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갈 때 이제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갔어요. 네.
집에서 씻고 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회사 가서 이제 씻어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 베이킹 파우더라는 걸 갖다 놓고 손으로 뽀덕뽀덕뽀덕 씻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이킹 파우더라는 게요. 여러분 파우더가 뭔지 그 뜻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여성분들이 바르는 요것도 파우더라고 하죠? 맞나요? 파우더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파우더가 정확히 뜻을 이야기하자면요. 가루나 분말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가루형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간 것처럼 분말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파우더라고 해요. 모든 가루들 다 파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하면은요. 구울 때 쓰는 가루예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네, 맞아요. 그 빵 만들 때 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걸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요새 씻을 때 또 똑같은 거 쓰는 게 맞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킹 파우더를 보통 보면 요새는 빵 만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요새 포장지 보면은 뭐 세척하세요 뭐 이렇게 써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로는요. BREAD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빵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빵은요. bread라고 읽고요. 외국 가면 bread 먹을 일 굉장히 많으니까 이 bread라는 단어 같이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parking. 한국말로는요. 파킹이에요. 파킹. 네, 제가 예전에 park 소개하면서 parking 하면 주차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이 parking, 영어는요. parking 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parking. 좋습니다. 주차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동차 주차하는 것. 그래서 이 park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개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한번 배웠듯이요. park는요. 공원이라는 단어로 가장 널리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외 가면은 센트럴 파크, 뉴욕 가면 이런 유명한 공원도 있고요. 영국이든 어디든 가면 다 유명한 공원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원들 있는데 거기 영문 표기명 보면 뒤에 park라고 써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길 가다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 또 파크라는 게 뜻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경기장이라는 뜻으로도 좀 쓰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어떤 때는 스테디움이라고도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야구할 때 LA 다저스 스테디움이라고도 하는데 축구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파크, 무슨 파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경기장이라고도 쓰인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뜻을 배우려고 했던 주차하다 하는 것, 그걸로도 쓰인다. 그리고 정확히는요, 주차가 parking이고 주차하는 공간은 parking lo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뒤에 LOT라고 해서 lot 이라는 게 붙어서 주차 공간으로 쓰인 거고요. 이 lot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배우고 앞으로 많이 쓰일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많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lot이 쓰여요. 근데 이게 parking lot에서 아시다시피 parking 주차 lot 구역 해서 구역 어떤 지역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제가 사실 lot 이거를 딱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단어는 그 밑에 있는 lottery라는 거예요. 이 lottery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로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로또가 원래는요 lottery라고 하는 데서 온 말이에요. 이 lottery 같은 경우는 그냥 복권이에요. 복권. 네, 복권이고 lottery가 복권이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좀 따서 우리나라에선 로또라고 바꿔서 읽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ot이 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로또의 앞에 LOT가 운이라는 뜻, 제비뽑기를 하다 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파킹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너무 책임감 없이 많은 단어를 여러분께 주입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좀 기억할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요, 주차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arking,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취미 삼아서 네, 그냥 정보 삼아서 lottery가 좀 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ttery 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저기 미국에 있는 복권이 수천억의 적립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식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보다 숫자가 하나 더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선 로또 당첨자가 일주일에 10명에서 한 15명, 20명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 주에 한 명도 나오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천억 개이 걸려서 로또가 팔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출장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사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오늘 수업은 너무 너무 제가 수다쟁이가 됐었는데요. 그만큼 이 작은 거에서도 영어 한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 단어를 그냥 생으로 외우면요, 여러분,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플레이 스토어, 이 플레이 따로 스토어 따로 외우는 것보다요, 우리가 핸드폰 볼 때 플레이 스토어네 하면서 이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플레이도 배우고 스토어도 배우면 좋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배우면 더 좋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렸던 앱 내지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배우시면 더 좋고요.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자주 접했던 안드로이드와 같은 단어들도 같이 배우면 이 동그라미 같은 내 머릿속 저장 공간 속에 같은 곳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조금씩 모아놓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너무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오늘 자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건너뛰고요. ATM은 automatic, 우리 자동차 automatic teller machine 이라는 거고요. 머신은 뭐 아무데나 온갖 기계 다 머신 쓰고요. withdraw 하면 출금하다. 해외에서 조금 여유롭게 좀 돈 찾아 쓰시려면 withdraw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트센터, 스포츠센터 많이 들었었는데요. 센터는 정확히 중앙을, 가운데를 이야기한다. 배웠었고요. 베이커리 배우면서 베이킹 파우더 배웠었고요. 우리가 한 번도 얼굴에 바르는 파우더가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 파우더는 가루, 분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같은 데 안에 들어있는 것도 분말 소화기 있죠? 그건 파우더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루들은 아주 잘게 부순 밀가루 같은 것도 파우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화장 같은 거 하는 거 하시면서 파우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다 알면 여러분들 영어 훨씬 더 빨리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파킹 배우면서 park 주차하다, 공원이다, 경기장이다 이런 뜻도 배웠지만 parking lot이 주차하는 공간, 그리고 로또는 로터리라는 단어에서 왔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See you tomorrow.